Dambisa Moyo, in her book Dead Aid, appreciates China's emphasis on trade and investment rather than aid in Africa, arguing that this approach helps create jobs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담비사 모요는 그녀의 저서 Dead Aid에서 아프리카의 원조 대신 무역과 투자를 중시하는 중국식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길고 묵직한 그러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인내를 갖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참 온통 어수선합니다. 그 중심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왜 중국 공산당의 사기를 당했는지 공산당 사기 수법의 계략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습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아주 얄궂은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못 견디는 그런 얄궂은 성질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삼김이 대대로 적화 통일을 노래 부르며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관계가 괜찮은 주변국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국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분리 독립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이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압박과 억압을 마구 퍼부됩니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흥미롭게 읽긴 해도 서로 잡아먹으려는 그런 혈안이 되어서 잠잠할 날이 없지 않았죠. 그들은 걸핏하면 천하통일을 노래 불렀습니다. 진나라, 수나라 그리고 마오쩌둥 세 번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중국을 통일했다는 이유로 오늘날 또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한 후 마오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내에 서방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며 백성을 들볶아댔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 등을 통해서 인민들은 숨도 못 쉬게 팍 쥐어놓고서 엎어지는 줄 모르고 앞으로 다른 박질 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바람에 애초에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가전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약진 운동 때는 중국 전역에 마을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냄비 등 쇠붙이를 모아놓고 두들겨 패서 참새들이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해서 피곤해 절은 참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새가 사라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충이 만연해서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어 죽는 기아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는 공자사상 등 전통문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엽기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모택동 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157cm 단신의 등소평이 등장해서 흥묘백묘를 부르짖었습니다.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자면 장땡이가 아닌가였습니다. 즉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외쳐댔습니다. 1978년도에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듬해 1979년 1월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의 장막에 갇혀 있다가 문을 열어 제키고 보니 세상이 확 바뀐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바늘 뭉뚱이에다 실을 꿰매는 격이 되었습니다. 모택동이 그랬던 것처럼 서방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며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동태를 파악한 미국은 중국을 2001년 11월 10일에 국제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개혁이 전 세계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참여는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각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원래의 근성대로 세계를 잡아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고, 반면에 미국은 1991년 무너진 소비에트 연방처럼 중국 공산당을 총알 없이 쓰러뜨릴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봤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되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로 탈바꿈해서 서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단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공산주의, 제국주의, 민주주의 3대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이다며 공산주의자와 대화를 한 것 자체도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파악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아작내리고 벼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지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9년도에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 담비사 모요라는 걸출한 여성 경제학자 겸 저자가 나타나서 중국의 투자와 개발 방식을 적극 지원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담비사 모요는 잠비아가 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반부터 경제 문제,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 관련해서는 미국 주요 방송과 전 언론을 장악하다시피 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담비사 모요를 검색만 하면 자료가 풍성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술한 데드 에이드에서 종전의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정책을 맹변환하고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1 trillion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200조를 아프리카에 퍼부었지만 그 돈은 아프리카 국민과 나라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조에 의존하다 보니 주민들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 원조만 바라보는 의존심과 나태만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실 원조 정책에 반해 중국의 정책은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 사회 간접 자본이 건설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담비사 모요가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금전적 거래나 혜택이 주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녀가 데드 에이드를 한창 외칠 때인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 두 가지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이 1대1로라는 세계 정복 플랜과 세계 선거협회 즉 A-웹이 동시에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애초부터 이 두 상두마차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자 관계가 서서히 증명되고 있고 아울러 부작용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담비사 모요의 칭송과는 달리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치명타를 입은 국가들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몰디브, 지부티 등 소국들입니다. 이들은 중국에게 갚지 못하는 부채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대1로가 탈락이 시작한 것이죠. 이런 와중에 1대1로의 상두마차 A-웹이 제공하는 중국 화웨이산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탈락이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상당한 1대1로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콩고에서는 관련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에 이들이 왔을까요? A-Wave란 과연 무엇일까요?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국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A-Wave의 본부 또한 한국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2013년도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창립 당시 중국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만큼 갖고 놀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는 2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3차, 5차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Web을 검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선거 과정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현재 109개 나라에서 119개의 선거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선거도 치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1대1로와 A-Web로 한국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을 이용해서 한국을 홍콩처럼 잡아먹으려고 대들었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국을 반쯤 입에 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이 갑작스레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4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취재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문재인은 그러니까 12월 15일 베이징 대연설에서 역사적인 역대급 대사고를 쳤습니다.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중국과 한국은 또한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자가 두들겨 맞아서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코피까지 흘렸는데 이따위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방문기간 3박 4일 동안 10기 중 8기를 혼밥으로 채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문재인을 구둣발로 마구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맺어진 한중동맹을 아십니까? 한중동맹. 태국의 방콕에서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정경두와 중국 측 국방장관 웨이팽어 간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북의 정은이에게 쌀쌀대고 시진핑에게 쌀쌀 완전히 대한민국 국격을 팔아먹고 까뭉개 버렸습니다. 과연 중국은 무슨 수로 문재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었을까요? 문재인의 재산 축적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 수문이들을 알리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앞다투어 중국으로 공장 진출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야비한 수법으로 중국 진출 회사나 공장들이 기술과 돈을 뺏기고 알몸으로 야반 도주하거나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사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도 개입하여 부정선거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중앙선관위가 한패거리가 되어 감사원 감사도 거절하고 무소불위로 행패를 부리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발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어마무시한 비밀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자유민주 국가를 농락하고 사기를 쳐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내용인데 짤막한 영상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